자, 오늘은 싸움의 기술과 변화를 위한 그림 일기의 저자 정은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변화를 위한 그림 일기는 어떻게 책을 쓰게 되신 건지. 치료사로 살고 하지만 사실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림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이럴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지식이든 그림을 그려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다가 막힐 때도 물론 이제는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림을 그려서 내 마음이 이래 이랬던 적도 있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편한 소통 방식이 너무 재밌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 재밌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이라는 것, 창조적이라는 것은 꼭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아니면 뭐 미대를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좋은 걸 왜 안 하나 하는 답답함이 되게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그림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또 표현해보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공감하시는 표정이셨어요. 아, 저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그림을 저 고등학교 때 입시미술로 저는 시작을 해가지고 항상 고통이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아 그건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좋겠어요 하고 말하는 순간 아 저 그림 못 그려요. 근데 이 말을 진짜 수백 번, 1000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못 그려요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세요 그러면 뭘로 그려요?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색으로 계속 이런 질문이 왔다 가고 맞아요. 실제로 이런 적도 있어요. 마음껏 하세요. 그러고 저는 이제 가만히 룰루랄라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발 뭐를 하라는지 알려주세요. 칠판에 써주세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그림 되게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이게 그림이냐? 이거 발로도 이런다든가 내 그림이 학교 뒤편에 걸리지 않더라. 또는 걸렸는데 선생님 거꾸로 걸었다더라.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남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근데 미술이 특히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되게 못했는데 근데 달리기를 못한다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거든요. 그쵸. 부끄러운 거는 내가 뭘 못해서 부끄러운 거지만 수치스러움은 나라는 존재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림을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게 그림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원래 잘하는 거를 뺏긴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사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상담사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미술 치료사가 되는 길에서도 우리 미술에 대한 또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책을 보고 그림을 좀 친구 삼아서 산다면 미술을 좀 덜 두려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주도에 있는 시골 마을에 사는데 어르신들하고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그림은 한 번도 안 그려보셨고 색연필도 잡아본 적이 없으시고 즐거워하세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래요. 그림이 너무 예쁘거든요. 배우지 않은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있어요. 아름다움은 배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감동을 많이 느끼셨어요? 너무 감동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만든 기법에 이제 별사람 그림 기법이라고 있는데 별을 처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변형하면서 사람을 그리는 기법인데 짧게는 한 30분만 배워도 되고 길게 한 2시간만 배우면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기 기법이거든요.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참 기뻐해요. 물어보면 왜 웃음이 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이가 처음에 연필을 잡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릴 때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서 간단하고 재밌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아주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을 그릴 줄 알고 감정을 그릴 줄 알면 나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의 삶과 나의 여러 감정들과 관계들을 그릴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에요. 컬러링북이랑은 다른 거죠? 따라 그리기긴 하지만 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알려주는 방법이거든요. 열려있는 학습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컬러링북 같은 경우는 결론이 정해져 있고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별사람 그림 기법이나 이 감정사람 그림 그리기 기법은 자기가 그거를 창조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낯설어 하시기도 하세요. 왜냐면 틀리지 않고 싶은데 라는 것이 기본 가정이고 또 사람 그리는 기법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손 가는 대로 그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정말 개성 넘치는 그림들을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예술이 갖고
갖고 있는 되게 큰 본질적인 것이 하나가 저는 모름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름. 아, 그렇죠.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구하고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미로를 헤매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길을 가야 예술이 주는 치유적인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기법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모름을 따라가는 길에 적합한 방법이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일기라는 게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글로 쓰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것의 어떤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누구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는 굉장히 내밀한 행위라는 건 똑같고 그런데 언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은 시간적이에요. 이렇게 서사가 있고 이게 이래서 저렇고 저렇다 이런 어떤 직선적인 게 이 언어의 특징인데 그림은 공간적이거든요. 그림은 내 안에 있는 복잡성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글은 복잡한 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누가 언제 어째서 이런 구조에 맞아야 말이 이해가 되고 표현이 됐다고 느끼는데 그림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현앞에서 온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림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내 감정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관계를 그릴 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그림의 특징인 것 같아요. 훨씬 명징하겠네요. 훨씬 정확하죠. 그날에 느꼈던 나의 감정 상태가 색과 선의 떨림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하게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그림이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에 갖고 있는 어떤 상들과 비슷한 언어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겪어왔구나라는 거. 그럼요.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진짜 스스로 속이고 있었구나.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